네, 스타트업 전성시대입니다. 오늘도 스타트업계 대표 슈퍼히어로와 함께 이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만들어갈 시간인데요. 네, 넘쳐나는 창업 이론은 이제 지겹습니다.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마지막 2%를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 스탐스탐 스타트업을 함께 하실 아바 엔젤 클럽의 김종태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어떤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대표님? 회장님. 저는 이제 2019년 마무리 네. 잘했고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 뭐 저도 저지만 많은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스타트업들이 그동안 뭐 고생도 했고 많이 뭐 성과도 있었지만 올해는 이제 좀 더 좋은 어떤 환경에서 창업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또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2020년 들어서 좋은 소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뭔가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3법이 며칠 전에 그렇죠. 통과가 네네. 됐습니다. 굉장히 그동안 이제 데이터 3법 때문에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는데 그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이죠. 그 개인 데이터들이 그동안 이제 가명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되고 뭐 유출되고 또 뭐 해킹됐다고 난리치고 그런 네. 경험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명 처리돼서 이제 아주 자유롭게 거래가 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의료 데이터가 한 6조 건의 그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근데 그 꼬리표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그 누구 뭐 성별, 나이 뭐 이름 이렇게 다 꼬리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근데 그걸 가명 처리해 버리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암이 좀 덜 걸린다.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감기를 잘 걸린다.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빅데이터. 가능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AI와 연결돼서 데이터 3법이 스타트업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 빅데이터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는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 나의 수많은 내 몸에 대한 정보, 내 금융 정보, 내가 쓰는 뭐 어떤 뭐 보는 책들의 정보, 보는 뉴스나 언론 기사, 뭐 링크 이런 것들 정보가 전부 다 이제 마이데이터인데,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화하면서 이제 우리 스타트업하고 연관된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 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그거로 인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도 같이 연결될 거고, 그다음에 2020년은 제가 이제 나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엔 정보를 독점했던 시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정보를 공개하면서 공유했던 시기가 있고, 이제는 이제 그 포용과 공정 이런 말이 요즘 이제 뭐 많이 그 서로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2020년부터는 공정 경제라는 용어로 우리 그 스타트업하고 같이 묶여서 경제 활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창업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주인공입니다. 주 GM 플란트의 박수경 이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신고 나누는 대한민국 보건 대표 기업 주식회 GM 플란트 열정의 마왕, 열정의 준마, 열마 박수경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점의 마왕이라는 그 닉네임이 네. 산에서 네. 좀 통용이 되고 있나요? 예, 좀 많이 통용이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방송국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한 옛날에 과거의 케이스인데 오늘 좀 설레고 잠도 설치고는 그래서 좀 많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 딱 이제 대기실에서 뵀을 때 네. 이사님이 아니라 네. 방송인이신 줄 알았어요. 네. 같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그리고 굉장히, 정말 화장품 기업 이사님답게 꿀 피부가 아주 옆에서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옆에 좀 그릇 하나 받쳐놓아 네, 감사합니다. 집에 가져가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통해서 GM 플랜트에서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기업일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희 GM 플랜트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착한 기업. 착한 예, 기업. 그래서 약간 건강에 기반되는 그런 제품들, 화장품들을 만들어낸 강소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화장품 이 시장이란 것이 워낙 기업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약간 레드오션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도전장을 내미시게 된 건지 너무 네. 궁금하거든요. 실은 제가 이제 막내 출산을 43세 했어요. 제가 이제 51살이거든요, 아이고. 올해. 와. 예, 했는데 그때 출산을 하면서 이게 이제 건강에 대한 균형도 깨지고 그다음에 이제 몸도 좀 아파지고 살도 한 20kg 가까이 찌다 보니까 네. 피부가 아주 엉망이 되더라고요. 아니 지금은 상상이 안 돼요, 그 예, 모습이. 저도 지금 너무 과거가 싫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이게 건강이 기반이 안 되면 아름다움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나무의 뿌리처럼 나무가 건강해야 뿌리 건강해야지 열매가 잘 맺듯이
사람도 이 뿌리가 생식기거든요. 그래서 생식기 건강이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타겟을 맞춰갖고 사실은 기획을 했고요. 네. 저같이 40대나 뭐 50대 되신 분들이 이런 여성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되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문제점에 대한 시장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과감하게 확신을 갖고 창업을 하게 된 계기였죠. 그러니까 정말 뭐 살을 몇 킬로 감량했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자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몸의 건강 관리를 시작하시면서 이 제품 이제 화장품 기업을 이렇게 네. 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표적인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저희가 건미수라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심따라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저번에 보건 하부에 대한 제품을 처음에 이제 저희가 창업 철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개몽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이 마케팅 홍보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래그십 마케팅을 저희가 결정을 해서 예, 화장품 레드오션이지만 화장품에 있는 그런 핵심 아이템 하나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됐어요. 오, 예, 예. 저기 저기 일명 있나요? 이제 지금 화면에? 여기 있는 이 뿌리는 보톡스라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뿌톡 불러주시거든요. 아 진짜요? 저 지금 뿌리고 싶어요. 물어보시겠어요? 그래서 네. 약간 노케미칼 그러니까 화학 성분을 첨가하지 않고 이 여성들이 그런 주름이나 탄력 등을 기초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종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아이크림을 한 번에 뿌려서 아 진짜요? 네, 간편하게 이제 만든 제품인데요. 예. 이 제품이 이제 탄생을 해서 지금까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좀 흥분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가라앉히시고요. 네. 이 뿌리는 보톡스면 약간 뿌리는 순간 좀 약간 이렇게 되나요? 네, 리프팅. 리프팅이 네, 되고요. 오. 이 제품 성분 안에 아세트릭사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보톡스 아, 대체 진짜요? 물질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정제수가 없이 추출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되게 안에 겔 타입으로 돼 있어요. 아. 그 겔 타입을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콧물 미세한 제형 약간 콧물. 예, 약간 이 알로에 같은 알로에 제형이거든요. 겔 같은 타입. 제형인데 여기 이제 예. 저희가 이 코크를 독일에서 수입을 해서 아, 이렇게, 진짜요? 이렇게 뿌려서 어이구, 어이구. 스킨케어를 어이구, 딱 어이구. 예. 끝내고 선크림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만든 아니 근데 제품. 뿌리는 보톡스라는 그 네이밍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가 그걸 소비자분들께서 소비자분들이 애칭을 아 그러면 썼어요, 이름은 지금. 따로 있는 거예요? 인트로덤 SP10이에요. 어렵다. 그러니까 인트로가 이제 인트로덤. 도입, 준비, 예. 더머가 이제 피부, 어. SP는 슈퍼펩타이드 10가지를 저희가 이제 합류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는 지금 네 다 돼 있으니까 회장님이 한번 네. 이- 회장님도 돼 있으시죠? 아 네, 그렇죠 돼 그렇죠 있으시죠. 네. 메이크업 위에 하셔도 됩니다. 저 한번 뿌려봐도 아, 돼요? 네네. 한번 뿌려보세요. 네네. 이게 부스터라서 미스트와 네. 달리 네. 뿌리고 난 다음에 보습이 되게 좋습니다. 오, 건조하지 이거- 않고. 네 뿌려볼까요? 저? 네. 가까이 뿌리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게 약간 진짜 없을 것 브이라이 같아요, 된 제가. 것 같아요. 네 좋아. 네 일단 이렇게 일단은 네. 예, 네네. 화장품이라기보다는 건강 제품이다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아, 지금 약간 브이라이 된 것 같잖아요. 자, 오늘 리프팅이 됐는데 여기까지 있는데 얼굴이? 죄송합니다. 그럼 보관 분야 쪽, 탱탱해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뭐 네. 필요하시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예. 이제 이 제품을 네. 개발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일단 이게 이제 화장품 자체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약간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바르는 생활용품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저희 한국 화장품은 지금 이제 외국에서 되게 품질이 좋은 걸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이제 K-팝 이 열풍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뭐 동남아나 중국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멕시코,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되게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요. 아, 맞아요. 근데 높지만 사실은 이게 다 대기업들이 하신 90% 이상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실은 뭐 영세업체나 저희처럼 중소기업들이 그냥 크게 성공을 하기가 되게 미비한 확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이 화장품 시장을 놓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이 제품을 만들어내고 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보건 시장 같은 경우는 남들이 안 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먼저 선점을 해서 이제 5년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준비를 하면서 되게 확실히 많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쓰시고 이제 재구매나 이런 입소분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뭐 K-뷰티라고는 하지만 정말 말씀처럼 대기업이 거의 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은 좀 어땠을까요? 일단은 제가 시장 반응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었어요. 그래서 막 빵 터진 건 아니지만 일단 네. 재구매력이 되게 되게 아. 좋은 제품이면 신뢰도가 약간 인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 이 제품 만들어서 홍보 마케팅을 못했어요. 제가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직접 쓰고 체험하고 블로거를 제가 이제 하면서 소비자분들한테 어필을 하고 진실되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체험을 또 하시고 블로거가 돼주시고 이렇게 리뷰가 통해서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요. 약간 매니아층 네. 형성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제가 저희 제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구매해 주시는 오. 것들이 많이 늘어난 케이스라고 보시면 아니 됩니다. 근데 뭐 홍보가
홍보가 네. 깜짝 뭐 이렇게 자극적인 홍보가 뭐 처음에는 잘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이 있는 홍보가 맞아요, 정말 맞아요. 중요하거든요. 요즘 네네. 시대에는. 그렇다면 이제 타사와 좀 다른 경쟁력 예. 이것만은 우리만 가지고 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요즘 하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나오고 있긴 하는데 사실은 이런 Y존 제품 같은 경우는 생식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되게 되면은 사실은 네네네. 성분이라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이런 합성 성분이나 이런 게 여성들 Y존, 남성들 그런 Y존의 흡수력이 다른 피부보다 42배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성분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실은 지금 나와 있는 회사들보다는 5년 전부터 그런 걸 이해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제품 성분에 좀 충실하게 저희가 이제 네. 이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이런 뿌리는 보톡스 제품도 이제 많이 올인원이 생기는데 저희는 3년 반 전, 4년 진짜요? 전부터 저희가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중간에 핵심층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 좀 마케팅만 좀 더 많이 펼치게 되면 더 좋은 매출하고 더 좋은 부분으로 홍보가 많이 될 것 자,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 판매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멈추고 다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해외 10개국 지금 이제 수출 진행 어우, 중인데 그래요? 3개국이 지금 이제 독점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요? 최근 1월에 루마니아가 독점이 됐고 루마니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싱가포르, 최근에 캄보디아, 그다음에 중국, 베트남, 아니면 몽골,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아이고. 아니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미까지도 예, 다 소량이지만 지금 수출은 다 지금 진행을 되고 있고요. 매출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20억 정도 지금 매출을 했는데 올해는 한 150% 이상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면서 지금 더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회장님이 보시기에 이 뷰티 보건 시장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이 시장 전망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우리가 이제 화장품 시장을 좀 이렇게 세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능성 화장품. 네. 원래 이제 순수 화장품이 있겠죠. 뭐 우리 뭐 기초 화장품 무슨 뭐 색조 화장품 이런 것듯이. 그다음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 있고 그다음에 또 코스메틱이라고 그래서 이제 의료 치료 여기에 관련된 또 화장품 시장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 GM 플랜트의 제품들은 뭐 코스메틱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예방 아니면 뭐 청결, 세정 이런 키워드에 물론 이제 보톡스도 있긴 한데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세정제나 청결제 시장으로 이제 접근해봐야 될 것 같고. 예예. 근데 이제 세정제, 청결제 중에서는 이제 여성 청결제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요소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개발도 네네. 되고 제품도 많이 나왔는데 남성 청결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5, 6년 됐나요?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남성 청결제보다는 여성 청결제 쪽에 상당히 많이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집중해서 연구 개발을 했었는데 이제 남성들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확산되면서 최근에 그래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대기업들도 이제 남성 청결제 시장에 뛰어들 정도 됐으니까 시장이 이제 커져가고 있다는 건 분명한 거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냐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생활이나 개인적인 생활 면에서도 필요한 거이긴 한데 지금 미세먼지나 환경 문제가 아주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미리 개인적인 어떤 그 자기를 깔끔하게 하고 또 생활을 편리하게 한 이런 것들 삶의 질의 향상을 높이기 위한 이런 용도로서의 어떤 화장품의 어떤 수요가 있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 층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상당히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들로 지금 예. 많이 그 홍보들 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혹시 우리 제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뷰티 보건 시장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약간 규모를 축소시켜 놨는데 전체 이제 그 뷰티 산업 중에서 어떤 세정제, 청결제 시장으로 이렇게 좀 더 좁혀서 보는 거하고 뷰티 보건 산업, 그다음에 코스메틱 이렇게 좀 브로드하게 보는 거를 좀 잘 분석을 해서 우리 어떤 방향도 정해야 되고 지금 이제 일종의 단품이잖아요. 이게 일종 구색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몇 가지 집중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씩 뭐 함량을 뭐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 연령대를 조절한다든가 또 그 증상별로 조절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관련된 제품을 전문화해 나가는 것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니까 남성 청결 제품이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남성으로서 되게 눈독이 들여지는 그런 제품인 것 근데 아까 같은데. 화장실 되게 오래 계시던데. 네. 좀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욱 씨가. 청결을 신경 쓰느라고 맞아요. 화장실에서 잘 못 나오게. 네. 청결을 화장실- 유지해야죠 네, 항상. 화장실을 계속 네. 이거 네. 방송이니까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품 출시까지 3고의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외부의 좀 평가라든지 이런 게 좀 구체적인 지표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뭐 작년까지 해서 특허 부분들을 취득했던 게 지금 트랜스포점이라는 특허 공법 특허가 있어요. 그게 이제 피부 진피속까지
이 아마시 오일을 통해서 제품 성분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성분이 정말 뛰어나게 되면 좋은 효과를 주는 그런 공법을 저희가 이제 특허가 오. 취득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상황버섯 추출물에서 뽑아내서 이제 뼈하고 이런 근육 강화시키는 네. 그 특허도 저희가 이제 완료가 됐고 아. 최근에 비타민 추출물 제조공법이 지금 이제 특허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비타민 추출물로 이게 화장품 하는 네 성분을 저희가 이제 조제해서 제가 만드는 거 비타민 C가 진짜 좀 미백이 필요한데. 좋잖아요. 네네. 네네네. 나중에 연락 네. 주세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추출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는 파워 그 공인 대상에서 이제 소비자 만족 부분 대상도 저희가 와. 이제 수상을 하고 네. 브랜드 대상도 수상을 하고 올해 저희가 벤처기업 청장상 이번에 저희가 이제 받고요. 그러셨어요? 이번 22일 날에 이제 부산시에서 혁신기업 IP 부분에서 부산시장상 지금 확정돼서 아이고. 22일 날 지금 아. 수상하게 됐습니다. 와, 아니 그래서. 진짜 이사님께서 뭐 앞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성분에 대한 이런 자부심, 자신감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네. 성분이란 게 진짜 저도 화장품을 살 때 요즘 그러지만 성분을 꼭 확인해보고 사는 습관들이 많이들 이제 생겼어요, 소비자들도. 네. 뒷면을 이렇게 보죠. 네, 보통 아니면 이제. 뭐 유튜브에서 좀 찾아본다던가. 네. 그래서 좀 이런 점이 굉장히 강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사실 김종태 회장님은 네. 어떤 차별된 강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요즘 똑똑한 소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소비자들이 더 이제 자세하게 분석하고 스마트 컨슈머라고 그렇죠. 하죠. 네. 선택을 할 때 물건 선택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제 그 똑똑해지는 만큼 제조사도 더 똑똑해져야 된다.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시장 구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GM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원료를 천연, 그다음에 또 보톡스라는 또 그런 아이템, 그다음에 청결제 시장에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비어 있는 시장 여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그 소비자들의 또 사용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더 확산될 거라고 보여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뷰티와 보건이 합쳐져서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그 시장을 이제 확대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뭐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 회장님의 평가도 들어봤으니까 이사님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뭐 지금 승승장구하고 계십니다만 그동안에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네. 어떤 기업이든 어려움은 따르는 거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지금도 승승장구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늘 예. 경청하시- 네. 그러니까 너무 없이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열정하고 이런 확신만 갖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열정. 네. 예, 이런 자금적인 부분이 개인인 충당을 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다른 회사 제품을 이렇게 받아서 판매하는 방문 판매 형식을 처음에 네네네. 했었는데 네. 이게 받아 판매하다 보니까는 이런 뭐 판매원들 수당 주고 직원 인건비 하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는 사실은 참 많이 회사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웠고 막 그러니까 납입을 선납을 못해서 제품을 받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도 있었고 되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됐고 되게 어려움을 되게 많이 좀 중간중간에 겪어서 위기가 좀 많았던 지금은 좀 상황이었었죠. 어떠세요? 지금은? 지금은 되게 많이 그래도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지금 이제 전화위복이란 말을 저희가 참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네, 네. 참 사람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저희 대표님도 그렇고 결단을 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브랜드를 좀 만들자. 네. 저희가 제조 직접 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런 비용 부분들이 많이 절충이 될 거라 생각을 네. 해서 사실은 방판을 좀 뒤로 밀어놓고 저희가 제조하고 R&D 쪽으로 조금 더 기준을 더 두게 됐던 거였고요. 네. 그래서 그때 했던 부분들이 약간 지금의 많은 힘을 받았고 또 이제 뭐 창업했지만 뭐 얼마 안 된 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씩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위기의 순간 말씀하실 때 잠깐 이사님 눈에 네. 약간 좀 항상 울컥거리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그래도 많이 나아지셨고 아직도 이제 더 이제 달리고 계신데 네. 그런 극복 노하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극복은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극복은 성장에 대한 숙제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답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예. 그 답을 찾아내서 그거 될 때까지 꾸준하게 만들어지는 게 도전이고 저희가 2019년도에 하나의 도전이 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저희 회사의 기업적 가치를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싶어서 한번 네.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너무 또 운 좋게도 또 펀딩이 성공이 잘 됐고요. 저희가 사실 5천만 원 자본금으로 5년 전에 회사를 창업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크라우디 처음 펀딩할 때 그쪽 그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회사 기업 밸류를 33억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어머. 근데 실은 저희가 몇 배가 이제 된 거죠? 60배인가? 66배.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 4월에 본사 4억을 또 매입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빌딩 아이고. 매입을 하면서 그를 포함하면 한 54억 정도에서 단물주. 60억 정도.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놀랬거든요. 네. 놀래서 저희 좀 더 책임감을 더 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그런 좀 노력을 통해서 더 발전을 좀 해나가게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계신데 현재는 좀 어떤 전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일단은 내수가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저희가 네네. 수출이 좀 많이 좋아진 상태고 내수가 많이 좀 불안정해진 상태라서 일단 2020년은 좀 도약과 성장의 해로 저희가 좀 잡았습니다. 어. 예, 잡고요. 일단은 좀 저희 회사를 보시고 좀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 안목이 있는 분들은 좀 그런 회사와 파트너십을 좀 갖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네네네. 부분도 찾고 좀 싶고요. 또 제가 또 10년 동안 방송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엔터테인먼트 예. 마케팅이나 어떤 방송생활 하셨어요? 제가 이제 90년도부터 백댄서 출신이고 룰라 초창기 멤버기도 하고 어쩐지 미모 좀 그렇습니다. 예. 팔 하나 이렇게 드실 때도 약간 그 스웩이 그루브가 느껴지고 네네네. 약간 이제 팬시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쵸. 아유, 팬시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힙합니다. 뭐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네.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졌지만 그래도 남은 그런 열정을 다해서 그쪽 마케팅하고 홈쇼핑도 올해는 좀 이렇게 진행을 해서 홍보를 더 많이 좀 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온라인 셀럽들이 요즘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은 분들 지금 섭외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품이 좋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분들만 운만 닿으면 예.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아니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오늘 이나연 MC가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옆에서 막 이렇게 뿌려보고 막 약간 야망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많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예, 제가 예. 화장품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아무래도 아. 이 방송하니까 예, 예, 이런 예. 피부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 이런 제 관심 분야가 나오다 보니까 또 약간 달렸네요. 폭주를. 근데 뭐 굳이 기회를 주시면 또 한 번쯤은 아 그쵸 그쵸. 이사님이 여기서 근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요, 저는 나중에 대답을 하신 걸로 네, 알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네. 네. 김 회장님 네. 평가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이 스타트업이 창업을 하면 위기가 없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 항상 있고 또 위기를 넘어가야 또 성공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우리 데스밸리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를테면 100개 업체가 지금 창업을 하면 한 3, 4년 안에 몇 개 업체가 살아남을까? 네. 또 데스밸리에 몇 %가 빠져들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한 60%, 50% 빠질 거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7, 80% 빠질 거다. 데스밸리에. 데스밸리에 빠졌다는 얘기는 이제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살아 건너온 데가 과연 몇 %일까? 그다음에 5년이나 뭐 몇 년 후에 데스밸리에서 살아나온 회사들이 얼마일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실명을 얘기해드릴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스타트업의 10년간 생존 확률이 8%다. 그 얘기는 지금 100개가 창업을 했을 때 10년 지나면 8개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 스타트업의 창업 이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시장이기도 하고 또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GM플랜트 같은 경우는 그 위기 순간에 상당히 이제 극복을 잘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특히 우리 오늘 나오신 이사님의 어떤 뭐 열정, 패션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었겠죠. 맞아요. 열정 많이. 예, 그런 것들이 아마 또 나름 많은 그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도 또 이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항상 이제 준비하고 준비 태세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금 문제가 아마 항상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금에 대한 조달, 투자 유치 이런 부분은 상시적으로 투자자들 만나고 또 자금 그 공여기관이죠. 뭐 우리 보증기금이나 은행이나 또 기술보증기금 이런 것들하고 수시로 이제 그 연락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준비를 하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순간이 되면 뭐 양산 자금도 필요할 거고 또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단계를 이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을 이제 찾아서 그걸 이제 시도하는 거 그게 가장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짧게 비전이 있다면 어떤 비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 회사는 처음 창업부터 지금까지 정말 품질 좋은 제품, 중소기업이 롱런할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핵심 아이템 자체가 보건이기 때문에 네. Y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특히 요즘 50대, 40대들이 섹스리스가 되게 많이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게 되면 그래서 여성들 관련되어 있는 뭐 비아그라 같은 그런 성분의 제품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Y존에 온열을 더 집어 넣어서 직접적으로 좀 활성화시켜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나 그다음에 지금 이 뿌리는 보톡스 지금 시즌 2를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2요? 예, 신제품들을 계속 저희가 런칭을 통해서 예. 좋은 제품들을 소비자분들께 네, 선보이고 저희가 자회사를 얼마 전에 또 유통회사를 하나 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요? 아이고. 그 회사를 통해서 수출 유럽 쪽이나 이런 동유럽 쪽에 수출 관련한 그런 좋은 제품들을 저희가 더 많이 생산을 해서 수출 쪽에 더 활성화를 시킬 거고요. 지금 2월 달에 아마 인터넷 면세점 쪽 지금 품평이 끝나서 그쪽에 또 입점이 되고 뭐 백화점이나 이런 SNS나 이런 쪽으로 해서 추후 회사를 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마케팅을 좀 하고 예, 더 큰 거는 회사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과 M&A를 좀 통해서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옆에 계신 네. 김 회장님하고 1대1 컨설팅하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네. 편하게 좀 질문을 네. 예,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기업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처럼 홍보 광고를 막 이렇게 자금 들여서 못 하잖아요. 뭐 연예인들 빵 써갖고 막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뭐 원래 연예인이신데 뭐. 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이 제품에 대한 브랜딩을 네. 약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상장을 진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정말 저희처럼 중소기업들이나 뭐 스타트업들한테 되게 많은 또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상장을 좀 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제가 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두 가지 브랜딩하고 상장 관련된 거 네, 말씀 네. 주셨는데 네. 우선은 이제 그 브랜딩이라는 거는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연결돼 있고 네. 그다음에 많이 알려져야 이게 브랜딩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많이 팔리고 지금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부산 기업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 케이스에 이제 포함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계신데 여기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게 이제 오늘 뭐 저희가 어떤 할 얘기 주제 같고요. 네. 우리 뭐 당연히 인플루언서나 이런 어떤 유튜브 마케팅이나 SNS는 기본적으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에 그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그 뭐 공유경제니 뭐니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또 예전에 그 문제점으로 또 돌아가고 있다. 이를테면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 또 블로그 마케팅에서 겪은 그런 홍역을 좀 치르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인플루언서가 이제 돈을 받고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신뢰를 오히려 이제 신뢰가 깨지는 쪽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또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소비자와 소비자들 간의 의견 협력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뭐 이렇게 같이 쉐어되는 뭐 이런 모델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 플랫폼이나 이런 쪽을 한번 잘 연결을 해서 네. 지금 하는 방식과는 또 다른 마케팅 방법을 택해보는 것도 저는 이제 좋은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성장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면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보다는 뭐 최소한 10배 이상 올라야 네. 이제 가능한 부분이라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이제 집중하는 게 맞고요. 네. 그러려면 이제 뭐 R&D도 R&D지만 제품에 대한 어떤 뭐 다양한 네. 구색을 갖추는 것부터 그다음에 지금 두세 가지 아이템인데 그걸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에 대한 부분도 필수적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 뭐 부설 연구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거기 실질적으로 연구소 개념이 이제 조금 확장돼서 실제로 제품이 개발되고 거기서 개발된 제품들이 또 시장에 팔리고 이런 것들이 순환되는 선순환되는 어떤 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브랜딩이라는 거는 뭐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한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네. 거라서 지금 하는 방법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오늘 뭐 방송 우리 한국 직업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되면 또 브랜딩이 아유, 확실하게 네.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동영상을 활용해서 브랜딩에 네. 활용해보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상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 상장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대외 신뢰도 높아지고 자금 조달 좋아지고 글로벌로 갈 수 있고 규모가 커지고 뭐 대기업 반열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장점이겠죠. 단점도 많아요. 단점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아주 투명해져야 물론 투명해져야 되지만 네, 네. 너무 투명해져야 된다.
그다음에 주주들 견제와 간섭이 너무너무 심해진다. 그다음에 또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상장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네. 그다음에 또 상장을 했을 때 이제 그 배당 압력이 아주 굉장히 심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이익이 나면 이거를 뭐 주주들한테 배당하는 건 좋긴 한데 네. 이거를 뭐 회사의 어떤 연구개발이나 이런 데 재투자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유보시킬 필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 소액 주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배당을 하면 회사가 더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상장에 대한 장단점부터 먼저 면밀하게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절차는요. 첫째로 이제 어쨌든 투명성이에요. 지금 회사 설립부터 지금부터 미래의 어떤 그 과정들이 회계의 투명성, 경영의 투명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상장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쭉 한번 투명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야 될 것 같고 뭐 앞으로 미래야 당연한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리 회사와 같이 갈 수 있는 이제 그 주관사를 잘 골라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증권사가 됐건 은행이 됐건 이런 데들이 주관사를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상장에 대한 프로세스별로 상장 준비해야 될 단계별로 이걸 쭉 같이 가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미리 일찍부터 그 주관사를 선택해 놓으면 좋아요. 아, 네. 요즘 은행들 몇 군데하고 증권사들이 네. 적극적으로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 가망이 있거나 유망한 그런 데를 찾아서 이제 주관 그 기관 계약을 이제 하러 다니는 걸 봤는데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계약만 해서 실적만 채우기 위한 건 아니고 그 회사를 정말 그 자기들 그 기준 그다음에 그 금융권의 어떤 체계 그다음에 자기들의 인프라 이런 걸 통해서 이 기업을 쭉 상장까지 끌어가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데들하고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중에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세스라고 박람회가 큰 전자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전시회를 좀 많이 참여하거나 해외 바이어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서 아까 뭐 동남아 쪽에는 이미 뭐 알고 연락이 오지만 우리가 이제 그 현지 전시에 참여해서 그쪽을 뭐 사람들 그쪽의 고객들하고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금 현재 세스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들 굉장히 열심히 지금 300몇 군데에 가 있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이제 저는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도 뭐 세스는 아니죠. 우리는 이제 보건 쪽이니까 다른 방향이긴 한데 그런 어떤 해외 전시회 같은 거 네. 쭉쭉 참여하고 네. 그 비용이나 어떤 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수수료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 네. 그 충당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연구를 해보는 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대1 솔루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님께 앞으로 스타트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할 텐데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본인이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 본인이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했다라면 정말 진중한 선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택에 맞는 또 집중력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치면 죽고 미치면 산다. 예, 그래서 1년이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정말 미친 듯이 뭔가를 위해서 열정을 토해 일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답은 나오거든요. 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극복이나 위기 능력에 대한 그런 대체 능력들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 사업을 선택을 시작을 했다라면 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통해서 본인이 쓰러질 때마다 그걸 중심을 세워서 가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다라면 이제 바둑 그 용어인데요. 차관대국 착수소국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큰 그림을 그리되 한 수 한 수는 조밀조밀 촘촘하게 그걸 두라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데미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선배 이제 사업가 분들이나 미리 했던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또 조언을 듣고 네. 경청하고 그대로 한번 진행도 해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셔야지 많은 분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또 인정이 되고 또 좋은 분들이 오거든요. 좋은 말이네요. 맞아요. 예, 사람이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좋은 인맥들을 많이 구성하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뭐 경자년은 뭐 다산, 뭐 재물 여러 가지 좋은 행운들이 많은 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뭔가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발생되질 않거든요. 용감하게 도전하시고 거기에 확신이 있으시다면 아마 자신감을 부여하셔갖고 자신감 탑재하시고 파이팅 하시면 반드시 2020년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응원 드리고 저 또한 이제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왔는데요. 향후 5년도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하나 제가 답변을 만들어가면서 더 좋은 그림으로 뭐 다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는 훨씬 더 회사가 커져 있을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예상을 하면서 GM 플랜트가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김종태 회장님 그리고 GM 플랜트의 박수경 이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